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하나가 재무적으로 벼랑 끝에 몰리면서 관리 종목이라는 경고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SCM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위기에 빠졌고 또 얼마나 극적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 숫자를 통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관리 종목 지정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이 회사는 이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이 경고 딱지가 대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어떤 규정 때문에 지정됐는지, 실제 재무 숫자는 어땠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뒤집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관리 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SCM 생명과학과 이 회사가 받은 관리 종목이라는 경고 딱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CM 생명과학, 이름만 들어도 뭔가 첨단 기술을 다룰 것 같죠? 맞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2020년에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기술성장기업이라는 타이틀로 코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했죠. 정말 유망주였는데 지금은 관리 종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관리 종목, 이게 대체 뭔가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축구로 치면 옐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거래소가 투자자들한테 야, 이 회사 지금 재무 상태가 좀 위태위태하다. 투자할 때 조심해라 하고 경고등을 딱 켜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옐로우 카드를 대체 왜 받았는지 그 규칙을 한번 뜯어봐야겠죠? 도대체 어떤 규정을 어겼길래 SCM 생명과학이 이런 경고를 받게 된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해요.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자들 보호하려고 알려주는 제도라는 거죠. 사실상 상장 폐지로 가기 바로 전 단계, 아주 강력한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SCM 생명과학이 걸린 규정이 이름이 좀 길고 어려워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와, 길죠? 줄여서 그냥 법차손 규정이라고 할게요. 이게 뭐냐면 딱 3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최근 3년 중에 2년 이상. 둘째, 손실이 10억 원을 넘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손실액이 자기 자본의 50%, 즉 절반을 넘어야 해요. 이 3가지에 다 해당되면 바로 관리 종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때랑 여기서 해제될 때랑 규칙이 달라요. 지정할 땐 과거 3년을 보면서 너 계속 안 좋았네? 하고 깐깐하게 보는데 해제시켜줄 땐 딱 그의 실적만 봅니다. 올해는 괜찮네? 그럼 됐다 하고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딱 1년만 정신 바짝 차려서 실적을 개선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론은 알았으니 실제 숫자를 가지고 SCM 생명과학의 사례를 한번 뜯어보죠. 어떻게 이 규정에 딱 걸렸을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기준선이 50%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SCM 생명과학은 2023년에 무려 117%, 2024년엔 92%, 그냥 넘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2년 연속으로요. 이러니 어쩌겠어요. 2023년, 2024년 2년 연속으로 규칙을 어겼으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해결편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SCM 생명과학이 2025년에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2025년 들어서 SCM 생명과학의 움직임이 정말 빨라집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 3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유상증자로 자본을 끌어모았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7월에는 의약품 유통회사를, 9월에는 화장품 회사를 잇따라 인수해버립니다.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었어요. 유상증자는 왜 했을까요? 아까 그 손실 비율 계산식 기억나시죠? 분모인 자기 자본을 키워서 비율 자체를 낮추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럼 인수는 왜 했을까요? 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당장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의약품 유통이나 화장품 판매로 바로 매출이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노력이 과연 통했을까요? 이제 최신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한번 같이 보시죠. 와, 이 표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72%가 늘었어요. 거의 17배가 뛴 거죠. 손실은 확 줄었고 자본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계산을 해볼 시간입니다. 관리 종목 탈출이 가능한지 아닌지. 첫 번째 숫자, 법차손은 마이너스 26억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자본금은 197억 원이네요. 아까는 자기 자본이라고 했는데 왜 자본금이냐고요? 네, 이게 또 규정이 좀 특이해요.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 두 숫자로 한번 나눠볼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바로 13.2%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그 기준선이 몇 %였죠? 네, 바로 50%였습니다. 그런데 13.2%. 이건 뭐 50%에 한참 못 미치는 아주 안정적인 수치죠.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3분기 실적만 보면 SCM 생명과학은 관리 종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최종 성적표, 그러니까 1년 전체 감사 보고서가 내년 3월에 나와야 하고요. 이걸 보고 거래소가 오케이, 통과 해줘야 공식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추세라면 아마 내년 4월쯤에는 관리 종목이라는 꼬리표를 시원하게 떼어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SCM 생명과학은 정말 드라마틱한 전략으로 재무 숫자를 되돌려놨습니다. 관리 종목 탈출은 거의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 아닐까요? 숫자는 회복했지만 과연 한번 떠나갔던 투자자들의 마음까지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